이렇게 뭐 랩 세미나 하는 느낌으로 제가 좀 제 준비한 자료를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발표드릴 내용은 두 가지 꼭지가 있고요. 하나는 그 근육에 관한 그 원천 연구, 예, 그런 그 마요카인이라는 물질에 대한 소개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요즘 그 기술 사업화에 대해서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제 연구실에도 이제 그 젊은 뭐 박사들 그 기술 창업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퀴즈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4번이라고 답하신 선생님이 굉장히 그 공부를 잘 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4번이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이 내용 때문에 그런데요. 그 마요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건 그 정의를 보면 그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여러분들 그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이제 근육하면 골격근 이렇게 많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근육은 호르몬 기관으로 지금은 디파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에서 어떤 물질이 분비된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게 이제 마요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이고, 이 분야에 있어서 크게 이제 세 사람이 큰 기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그 덴마크의 그 페더슨이라는 그 내과 의사하고, 두 번째가 한국의 그 이세진 박사님, 지금 미국의 존스 홉킨스에 있고요. 세 번째가 그 하버드의 브루스라는 분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그 페더슨 박사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썼어요. 이 마요카인이라는 용어를. 근데 이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엑서사이즈 팩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을 하면 굉장히 이제 건강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뭐 의사든 일반인이든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 2003년도까지는 이러한 사실을 그냥 엑서사이즈 팩터, 그러니까 운동 효과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과학적이지 않은 용어를 쓴 거죠. 운동 효과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페더슨 박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면 이 물리적으로 보면 근육이 수축 이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근육에서 뭔가 물질이 분비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용어를 처음으로 썼습니다. 마요카인이라는 용어. 그래서 머슬 마요고 이제 카인이 사이토카인이잖아요. 그래서 머슬에서 뭔가 물질이 분비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요카인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썼거든요. 2003년.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들어보고 실제로 그럴듯하단 말이죠. 근육에서 뭔가 분비될 수 있다는. 근데 근육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글랜드가 없으니까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많은 연구자들이 이 이제 근육에서 어떤 물질이 분비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많은 그 물질들이 분비된다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예. 그래서 이 POC, Proof of Concept, 그러니까 근육에서 어떤 물질이 분비될 거라는 컨셉에 대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10년 정도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가 지나면 어떤 퀘션이 이제 떠오르냐면, 근육에서 물질이 분비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게 과연 임상적으로 유의한 물질인가? 그런 퀘션이 다시 떠오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사람이 이제 이 하버드의 브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 중에서 아이리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 팹 브라우닝, 지방의 갈색화를 유도한다. 이런 사실을 밝히고, 뭐 밑에 보면 좋은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게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엠바 테라피틱이라는 그 바이오 벤처 회사를 만들어요. 그 제가 우연히 이제 이 시기에 이 브루스 랩 옆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브루스가 이제 굉장히 좋은 논문을 내고 이 회사를 만드는 걸 제가 옆에서 이제 보고, 뭐 여기 여러분들 주위에도 교수님들 많이 계시고, 뭐 여기 보면 아까 그 경희대 교수님도 그 내처 메디신의 논문도 내시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바로 그 결과를 가지고 회사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브루스가 회사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저 회사의 메인 테마가 뭔가를 좀 잘 들여다봤더니 그게 마요카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2012년도까지는 그 근육에 있는 그 중요한 카이네즈, AMP 카이네즈를 많이 연구하고 있었어요. 바이오케미스트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마이오카이드라는 개념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팬시하고 이렇게 근육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연구 주제로서 이렇게 연구를 해볼 만한 이제 그런 주제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이제 2012년도부터 이 마이오카이드 연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운동과 질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특정 종류의 질환들은 많이 이제 리스크가 감소하는 거고, 이게 논문에서 보면 아래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질환들이 이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리스크가 이제 감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당뇨병, 그죠? 이런 질환들은 운동을 하면 당뇨병의 위험이 감소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는 28% 리스크가 감소하는데, 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이런 브레스트 캔서나 콜론 캔서 같은 암도 이 운동을 하는 그룹에서 리스크가 감소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설명하기가 쉽진 않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대장암이라든지 유방암 이런 종류의 암의 발생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사실은 마이오카이드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근육에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마이오카이드들이 분비가 돼서 이제 시스테믹한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기관으로 이렇게 닿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거는 잘 아실 거예요. 뉴로머스큘러 액시스. 우리의 근육을 지배하는 거는 그 뉴런. 신경이 이제 우리의 근육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공을 찬다든지 공을 던진다든지 이렇게 할 때 다 신경 조절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육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 마이오카인은 근육에서 물질이 분비가 돼서 다시 브레인까지 갈 수 있는 이제 역방향의 액시스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큘러 뉴럴 액시스가 지금은 가능하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마이오카인이 존재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이오카인 연구에 관련해서 뭐 논문이라든지 연구 분야 이런 걸 좀 보면 굉장히 이제 연구가 활발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 이제 마이오카인에 대한 논문 숫자를 보면 굉장히 이 그래프 기울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마이오카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논문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연구 분야를 보면 여기 색깔로 보면 이 메타볼리즘이 이제 이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니까 당연히 메타볼리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메타볼리즘에 관련된 논문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근데 보시면 카디오바스큘라, 그다음에 이제 캔서, 그다음에 면역, 신경계까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우리가 메타볼리즘하고 다른 이런 종류의 연구 분야에까지 마이오카인 연구가 확장이 되고 있는 걸,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제가 마이오카인 연구를 하기 전에 굉장히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어떤 기획, 이 분야 연구를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석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분석을 많이 해봤어요. 이 연구 분야에 관한 어떤 뭐 학문적인 추이, 그리고 지적재산권, 뭐 그런 추이를 다 이제 검토해보고, 여기가 굉장히 이제 미충족 분야다, 언맷 니즈가 많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오카인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요 슬라이드는 제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겁니다. 잘 보시면 이 마이오카인 분야의 중요성을 제가 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이오카인이 이제 세포에서 분비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성격의 물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호르몬, 또 하나가 이제 그 뉴로 트랜스미터예요. 그래서 호르몬의 역사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역사하고 이제 이걸 잘 조사해 보면 마이오카인의 연구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오래됐어요. 호르몬의 역사는 1900년대부터 다 시작이 됐고, 1970년도가 되면 호르몬 연구는 다 끝납니다. 근데 호르몬 연구를 통해서
노벨상이 몇 개가 나오냐면 총 4개가 나왔어요. 노벨상이. 여기 보시면 이제 4개가 나왔어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노벨상은 공동 수상이 되고 3명한테 수여가 될 수 있어요. 보시면 이제 공동 수여자가 많은 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뉴로 트랜스미터,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파민, 그죠? 뭐 이런 그 신경전달 물질의 역사는 1930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시틸콜린, 뭐 이런 이제 물질부터 쭉 연구가 진행이 되고 2000년대 초반에 이 신경전달 물질의 연구는 끝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신경전달 물질 연구를 통해서 노벨상이 4개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4개. 이 도파민 연구를 통해서.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신경전달 물질의 연구가 2000년대 초반에 다 끝나거든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이 마이오카인의 그 역사가 2003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2003년도 뭐 언저리에 이렇게 아마 그 출생한 분들은 아직은 없나요? 예, 하여튼 뭐. 하여튼 굉장히 최근에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호르몬이나 뉴로트랜스미터의 역사를 보면 이 마이오카인의 연구를 통해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니까 굉장히 이제 근육과 관련된 그리고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연구 결과가 여기서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이 마이오카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뭐 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럼 마이오카인 연구를 통해서 어떤 기술이 도출될 수 있느냐? 엑사이즈 미메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좀 확대해 보면 아주 쉬운 거죠. 운동할 때 물질이 분비되는 거니까 이 물질을 잘 연구해 보면 우리가 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지금 뭐 연구한다고 이제 뭐 실험실에서 바쁘니까 그죠? 운동을 충분히 못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운동이 좋다는 건 다 아는데 내가 운동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뭐 그죠? 약물로 뭐 섭취하든지 기술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오카인 기반 기술은 엑사이즈 미메틱한 거고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슬리핑 엑사이즈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내가 운동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 꿈의 기술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잠을 자면서 밤새 내가 운동한 효과를 내고 싶다. 뭐 알약 하나 먹고 이런 기술들이 이 마이오카인 연구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궁극적인 기술의 형태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황당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개념 하에서 물질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기술이. 굉장히 이제 프로토타입에 굉장히 초기 형태의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 어떤 이 궁극적인 운동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최종 엔드포인트 기술은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마이오카인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동 대체 기술은 사실은 고령화 시대의 패권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대표적인 국가죠. 그래 고령화 시대 때 어떤 기술이 과연 전 세계를 제패할 거냐? 우리가 뭐 코비드 때 뭐 백신, 그죠? 백신이 우리가 뭐 패권 기술이고 그 국가의 주권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백신 주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팬데믹은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 팬데믹이 있을 시기에만 우리가 주권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고령화 시대 때는 고령화된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써야 되는 기술이니까 가치가 뭐 굉장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고령화 시대 패권 기술은 우리가 운동 대체 기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마이오카인 분야에서 언젠가는 사실은 노벨 생리의학상이 나올 겁니다. 그 호르몬이나 뉴로트랜스미터 연구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세 사람한테 보통 주잖아요. 지금 노벨상이 세 사람까지 주니까 그럼 누가 이 상을 받을 거냐? 두 사람은 결정됐어요.
첫 번째는 덴마크의 그 페더선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으로 이 개념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큰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버드의 그 브루스가 받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마요카인의 임상적인 유용성을 검증한 사람이거든요. 그 세 번째는 누가 받냐면 그 구체적인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받거든요. 노벨상은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어떤 개념을 제시한 사람, 그거의 임상적인 유용성을 검증한 사람, 세 번째는 궁극적인 실질적인 기술을 개발한 사람, 이렇게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 세 사람을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동 대체 기술을 개발하려고 전 세계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슬라이드가 잠깐만요. 슬라이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금까지 쭉 배경 설명을 잘 드렸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노블 마요카인을 발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요카인은 여러 수십 종이 있어요. 많은 연구자들이 발견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요카인을 갖고 연구를 해서 우리가 논문을 쓰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인데, 어떤 연구팀이 새로운 마요카인을 발굴하느냐, 이게 선결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이제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요카인을 발굴한 시스템입니다. 셀 베이스로 많이 발굴했어요. 이 근육세포를 분화가 되면 이제 수축이 유도가 되니까 일종의 비트로에서 근육이 우리가 수축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유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이제 마요카인을 찾았는데, 저희들은 조금 더 시스템을 디벨롭 해가지고 이런 마우스의 이 종아리 근육을 우리가 분리할 수 있거든요. 여기 근육은 신경에 의해서 이제 수축 이완이 조절되니까 요 가스트록네미어스 근육을 수축하는 사이아틱 너브를 이제 붙여가지고 떼낼 수 있어요. 해부에서. 그리고 나서 요 사이아틱 너브에 전기 자극을 주면 이제 종아리 근육이 이제 엑스비버에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수축하니까 개념적으로는 시크리톰, 어떤 물질을 분비하게 될 거잖아요. 그 물질을 우리가 이제 취해서 이제 프로테오믹으로 분석해서 이제 마요카인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쭉 이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크리톰을 구하고 요걸 이제 프로테오믹 분석을 하면, 여기 보시면 운동 전후에 비교해서 운동 자극을 준 뒤에 이제 102개 정도 캔디데이트를 우리가 이제 찾았고, 요 캔디데이트를 다시 밸리데이팅 시스템, 밸리데이션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인비트로에서 운동 시스템을 유발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런 이제 EPS라고 이제 근육 세포를 컬처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전기 자극을 주면 일종의 이제 비트로에서 근육 수축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요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요 캔디데이트가 실제로 요 시스템에서 바깥으로 분비가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밸리데이션 하고, 그다음에 비보에서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운동을 하고 나서 쥐든 사람이든 운동을 시키고 나면 혈액 중에 마요카인 농도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우리가 규명을 해야지, 얘가 시크레이션 되는 실제 마요카인이다, 이렇게 규명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저희들이 보면 이제 요 아이폰이라는 걸 저희들이 이제 찾았고, 요걸 이제 2개의 논문에 우리가 퍼블리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신규 마요카인이니까 굉장히 이제 터크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유리해요. 새로운 종류의 마요카인이니까 우리가 IP라고 하는 거는, 터크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신규성하고 진보성이거든요. 새로 찾은 거니까 당연히 신규성 당연히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특허를 확보하기가 쉽고, 그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기술 이전을 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신규 마요카인을 갖고 있으면 이런 국제 공동 연구하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런 연구팀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종류의 마요카인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이 사람들도 이제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연구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저희들이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2003년도에 저희들이
그 선도센터에 그 선정이 됐고, 지금은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요 마이카인에 대해서 뭐 다양한 질환, 저희들이 이제 뭐 캔서도 있고 신경질환도 있고 노화 이런 데까지 응용하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수학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수학 분석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연구를 하든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연구에 있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덴마크 그룹하고 이 브루스 그룹이 여전히 이 분야의 리딩 그룹입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좀 전략이 좀 다른 게 이 페더슨 그룹은 휴먼 스터디만 해요. 그러니까 탑다운 연구만 하는 겁니다. 휴먼 레벨에서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브루스 랩은 이 마이오카인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특이하게도 이 아이리시만 연구해요. 다른 종류의 마이오카인은 연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마이오카인도 우리가 찾고 뭐 기초 연구도 하고 중개 연구도 하고 임상팀까지 하니까 사실은 구체적인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전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전망을 해보면 이 하버드 그룹이 연구하는 이 아이리시는 지금 펀메드에 가보면 논문이 1000개가 넘어요. 아이리시에 대한 논문이. 그런데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 아이리신을 실제 환자한테 활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론이 아직도 안 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파이널리 페일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그 주제가, 어떤 주제, 뭐 물질이든 뭐 화합물이든 이 1000개 이상의 논문이 나왔는데도 이 물질이 사람한테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something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들은 아마 뭐 궁극적으로는 실패할 것 같고, 이 덴마크 그룹은 휴먼 스터디만 하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개발을 못 합니다. 제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분야에서 마지막 남은 숙제는 누가 운동 대체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개발하느냐, 이게 이제 숙제인데, 그럼 이제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이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 게 큰 숙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두 그룹은 사실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요. 덴마크 그룹은 원천적으로 이 기술 개발을 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못하고, 이 하버드 그룹은 아이리시만 연구하는데 여기는 아직도 제가 볼 때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이제 새로운 신규 마이오카인을 발굴하고 요거에 대한 어떤 기전 규명도 하고 이제 뭐 임상 어떤 유용성을 테스트하니까 저희들이 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그 다른 연구자들도 있긴 합니다. 요건 제가 그 하나 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잘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저희들이 근육 세포를 분화시켜서 요것처럼 그 피지컬리 컨택션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화시켜 놓고 나서 다시 실제로 이제 액틴 마요신이 수축 이완하는 것처럼 강제로 수축 이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 실제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은 활용해서 지금까지 마이오카인을 발굴한 팀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분야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일 큰 숙제가 새로운 마이오카인을 계속 발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종아리 근육처럼 해서 좀 기존에 셀 베이스 어세이보다 좀 더 우리가 디벨롭된 그 툴을 갖고 이제 아이디어를 했지만 이 시스템이 좀 더 우리가 디벨롭해서 이제 경쟁 그룹하고 좀 앞서가야 돼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또 디벨롭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즘 국가에서 보면 뉴스에 보면 반도체 분야에서 뭐 초격차를 맨날 하잖아요. 뭐 삼성전자가 매번 주장하는 거가 그 후발 그 경쟁자들하고 그 자기들이 어떤 격차를 만들어 기술을 계속 개발하듯이 연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경쟁이 되고 이 경쟁을 우리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경쟁팀이 없는 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요게 저희들은 이제 뭐 이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슈퍼갭
이제 기술이고,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마이카인을 발굴하면 좀 더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그 결과인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검증을 해보면 요 논 마이카인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알려진 겁니다. 이 시스템에서 해보면 굉장히 이 Y축에 여기 보시면 이제 증가 감소가 뚜렷하죠. 요게 요런 물질들이 요 시스템에 의해서 굉장히 시간대별로 익스프레션 되는 패턴을 보여주는 건데, 요게 의미하는 거는 우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워킹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알려진 마이카인이 요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리스폰스를 잘 한다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 요건 제가 잠깐 이제 뭐 블로킹 해놨는데,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인자들인데 우리 시스템 하에서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이제 카이네틱스가 다른 게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런 것들이 실제 새로운 마이오카인이지 않을까 하고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퀴즈를 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우주인들이 겪는 의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나사에서 이제 화성 탐사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고, 2030년대가 되면 5년 정도 뒤면 인류가 이제 화성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주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우주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처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존에 없던 분야예요, 우주의학은.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우주의학이 난리예요. 미국은 이미 예전에 이제 활성화가 됐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 분야가 지금 물밑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주청이 지금 작년에 우리 정부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정부 기구가 만들어지고, 우주청이 하는 일은 단순히 셔틀을 쏘는 것만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연구도 해야 되거든요. 미국 나사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제 저희들도 조금 인볼브를 하고 있는데, 우주인들이 겪는 의학적인 문제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육 나와서. 예? 근육 나와서. 예. 역시. 예. 첫 번째가 우주인들은 미세 중력, 중력이 낮은 상태로 노출이 되니까 이제 근육이 감소하는 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우주 파일럿 조종사들이 겪는 문제하고 똑같아요. 조종사들이 이 우주 전리선 방사능에 노출이 돼서 암이 잘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조종사들의 직업병이거든요. 그래서 우주인들이 겪는 문제가 딱 두 가지예요. 근육이 감소하는 거하고 캔서가 잘 생겨요. 그래서 연구 분야도 이제 근육 감소 관련된 분야나 캔서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주의학에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제가 이제 근육을 하고 있으니까 예전부터 여기에 좀 관심이 많고, 좀 어떻게 이 우주인들이 발생하는 근 감소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테크놀로지가 없었어요. 실험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서 연구를 못 했는데, 최근에 연구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좀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번 보면 이게 나사가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이고, 이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도 이 우주선은 화성까지 쏠 수 있어요. 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주인을 못 보내요, 지금. 왜냐하면 이 한계점이 뭐냐면, 이 우주선이 화성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6개월. 물론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면 좀 빨리 가는데, 한 6개월 정도 이제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가게 되면 우주인이 이렇게 됩니다. 근육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우주선에서는 중력이 굉장히 미세 중력밖에 없거든요. 그 미세 중력 하에서 6개월을 지내게 되면 근육이 다 없어져서 화성에서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에서 우주선을 보내면 우주인이 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걷지를 못하니까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인을 화성까지 보낼 때 어떻게 하면 근육을 유지시킬 건가가 큰 숙제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런 시스템이 디벨롭 됐어요.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 그래프티 셀 컬처 시스템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우주의학에 관심 있으면 이 시스템을 쓰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포를 마이크로 그래피티 상태로 키울 수가 있어요. 컬처로.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 우주인이 이제 우주로 갈 때 아까 그 미세 중력이니까 그 근육이 지금 로스가 되잖아요. 근육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근육 세포를 요 마이크로 그래피티 상태에서 컬처를 하게 되면 뭐 완벽하진 않지만 우주인이 이제 갈 때 상황하고 비슷하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컬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멀티오믹스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그 인자들이 변하겠죠. 그 중에 저희들이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 주 연구 분야가 마이오카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마이크로 그래피티에 노출이 됐을 때 어떤 종류의 마이오카인이 변하는지를 지금 찾고 있고 일부 지금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마이오카인을 찾게 되면 요 마이오카인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요 발현을 제어할 수 있는 인자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주인들이 이 우주선에서 어떤 약물을 먹든, 그죠? 요 마이오카인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을 먹으면 그 근육의 로스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우리가 디벨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도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그 제가 항우연에 그 기획하러 이제 회의를 가보면 이 항우연이 셔틀을 쏘는 그 기술뿐만 아니라 이 우주 바이오, 우주 생물학,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의과대학 같으면 우주의학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마 조만간에 그 우주의학 그 학술대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좀 관심이 있으시면 가서 좀 들어보면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주의학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접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도 얻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분야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주의학이나 우주바이오 분야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우주인이 우주로 보내는데, 그죠? 이 사람이 물론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이 가지만 이 사람이 겪게 되는 어떤 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는 굉장히 좀 미래의 분야긴 하지만 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잘 그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연구하고 접점이 되면 사실은 좀 이렇게 이쪽 분야로 어떤 자기 커리어를 좀 디벨롭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하는 좀 근육 관련된 연구를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뭐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일단은 그 마이오카인이라는 게 뭔지 그런 터미놀로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고, 근육에서 어떤 물질이 분비된다는 게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우리가 발생하는 많은 질환에 관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 연구를 할 때 이 마이오카인을 통해서 질병을 제어할 수 있다. 뭐 요런 정도로만 좀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있는 그 기술 사업화 관련해서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좀 빨리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창업한 거고요. 회사 이름이 마이오텍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오가 이제 근육이고, 테크가 이제 테크놀로지고, 사이언스, 그래서, 근육 질환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예요. 제 연구 분야가 이제 근육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창업한 지가 한 4, 5년 정도 됐고, 핵심적인 기술은 근감소증을 제어하는 퍼스트 인 클래스 약물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응증은 근감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근육계 난치성 질환, 듀셴형 요런 루게릭 같은 질환은 잘 아실 텐데 그런 난치성 질환,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운동 대체 기술, 이런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회사가 하는 그 여러 가지 과제들인데요. 이제 학교에서 하는 과제도 있고, 또 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과제도 많아요. 정부 부처로 보면 이제 중기부에서 하는 과제들. 저희들이 굉장히 초기 회사이기 때문에 이 자본이 풍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정부 R&D 과제를 수주해서
주로 이제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투자를 받고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특허고요. 이 회사의 가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회사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때 첫 번째는 사람, 그 회사에 누가 있느냐. 제일 중요하죠. 만약에 이제 김 교수님께서 회사를 창업하시면 외부에서 봤을 때 회사의 가치는 김 교수님의 가치하고 거의 이퀄. 교수님이 연구를 잘 하시거나 굉장히 어떤 그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의 가치가 똑같이 높아지는 거고, 그 회사를 만든 어떤 분의 어떤 기술이 없으면 그 회사의 가치는 없습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아도. 두 번째가 IP입니다. 특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회사가 어떤 특허를 갖고 있느냐가 그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고, 보시면 저희 회사는 굉장히 특허를 많이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것도 있고 외부에서 이제 특허를 사온 것도 있고 한데 주로 근감소증 관련된 특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 뭐 근감소는 제가 따로 설명을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좀 사회적으로 관심도 많고 왜 근감소증 치료제가 필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테고, 요게 이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MTS-101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를 이제 소개할 때, 한국에서는 뭐 제가 한글로 설명하면 금방 이해를 하시는데, 외국에 가서 우리 회사를 소개할 때, 뭐 근육질환 뭐 치료제 개발한 회사들 이렇게 하면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BTS를 조금 대입해서 소개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를 잘합니다. BTS가 그만큼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할 때 이제 바이오텍 사이언스니까 그 바이오의 BTS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금방 기억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바이오텍 사이언스니까 약자로 제가 MTS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하는 기술은 MTS-101, 뭐 MTS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그 합성 물질이에요. 이게 저희들이 합성한 물질인데, 그 D형 아미노산에서 유래된 그 스몰 몰리큘. 보시면 이제 뭐 근감소증에 대한 그 연구 시스템은 저희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비트로든 비보든. 그래서 뭐 비트로에서 저희들 소재 갖고 이제 뭐 분자 표적,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이 물질이 어떻게 근감소를 억제하는지에 대한 작용 기전을 잘 밝히고, 그다음에 인비보에서 뭐 바이오마커, 뭐 이런 그 실제 노화 지휘의 어떤 그 근육의 파워, 이런 거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수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 신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논문 낼 때 하는 연구하고 좀 달라요. 그 포트폴리오가. 그 논문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트로 연구하고 비보에서 밸리데이션 하면 기본적인 연구 논문은 낼 수 있지만, 어떤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그 새로운 그 문제점을 또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모드 오브 액션이에요. 이건 이제 MOA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 합성물이 우리 인체 내에 들어갔을 때 어떤 단백질하고 결합하는지를 밝히지 못하면 신약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스몰 몰레큘이 인체 내에서 어떤 단백질하고 결합하고 그거를 검증하는 실험을 저희들이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 기술 대비 우수성입니다. 우리가 논문 낼 때는 이런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죠. 내가 연구하는 물질의 기전만 정확하게 규명하면 리뷰어들은 딴지를 걸진 않아요. 근데 신약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 나와 있는 경쟁 기술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기술이 월등하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데이터가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특이적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오프 타겟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질이 우리가 타겟으로 하지 않는 다른 타겟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오프 타겟인데 대표적인 게 카이네이즈예요. 카이네이즈하고 GPCR.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몰 몰레큘이 세포 내에 들어가면 세포 내에 들어있는 수백 개의 카이네이즈를 건드리면 끝인 거예요. 이 신약 개발에서는. 그 단계에서 스탑해요. 약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GPCR, 어떤 합성물이 인체에 들어가서 특정 종류의 GPCR을 건드리면 그 단계에서 스톱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오프 타겟 이슈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101은 다행히 이제 경쟁 기술에 대비해서 성능이 우수하고, 그다음에 406개의 카이네즈나 뭐 47개의 GPCR에 대해서 특정한 효과가 없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장의 상황 보면 여기서 이제 파이자가 굉장히 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요. 항체 소재. 일본의 오노제야 갖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데, 뭐 비교를 해보면 이 화이자가 갖고 있는 항체는 페일했어요. 2018년도에. 일본에서 오노제약이 개발한 아나모날린이라고 하는 소재는 일본에서는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다 페일했어요.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거는 요 101이고,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업 물질, 그러니까 합성물이니까 이 물질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언제든 드랍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가 백업할 수 있는 물질을 갖고 있느냐, 플랜 B, 뭐 백업 플랜이 갖고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은 이 소재가 실패했을 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은 경쟁 회사 대비해서 이런 상황이다 이런 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 물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우리가 연구할 때는 우리가 뭐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데가 연구를 해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은 이 연구 논문을 쓸 때는 필요가 없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술 개발할 때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을 뭐 특정 회사가 이제 기술 이전을 해가려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가치를 산정해야 되는데, 연구자가 가치를 산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테마에 대해서 이 연구의 그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뭐 세포 데이터, 동물 데이터가 아주 많다 그래서 이게 뭐 1억입니다, 뭐 이게 100억입니다 이렇게 같이 산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연구 데이터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치로 산정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산정하는 회사가 있고,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면 우리 연구 결과를 다 가져가서 이 나이스라고 하는 그 기술 가치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기술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가치가 얼마냐. 저희들이 2023년도에 이제 가치 평가를 받아 보니까 보시면 이제 뭐 임상 1상에서 기술 이전했을 때는 이 정도, 그다음에 임상 3상까지 갔을 때는 어느 정도다 이렇게 이제 가치를 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소재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연구 기업이니까. 그럼 이제 우리 기술 물질을 어느 단계에서가는 기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이러한 그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 모 제약회사가 이제 우리 소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좀 작업을 해서 이 정도 뭐 평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평가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략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기술 성숙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TRL 단계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뭐 한 중간 정도 단계에 있고, 이걸 우리가 완제품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이제 어떤 그 질환에 대한 검증을 잘 해서 조기에 이런 글로벌 회사한테 이제 기술 이전 하는 게 저희들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조금 제가 빨리 그랬습니다. 그 두 번째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듀셴형 근위 영양증이라고 하는, 아마 뭐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이렇게 아실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환자들은 보통 사춘기,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가 되면 한번 넘어져요. 이렇게 실제 환자들이 한번 넘어져서 휠체어를 타고 평생 이제 죽을 때까지 휠체어를 타다가 죽는 그런 이제 피노타입을 보이는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질환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질환 모델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DMD 마우스가 있는데 너무 잘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환자는
이 걷지를 못하는 그런 이제 피노타입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물 모델은 잘 뛰어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동물 모델을 가지고 이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 환자 피노타입하고 너무나 다른 동물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 질환 연구를 하면서 이것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질환에 대해서 환자가 어느 정도 되고 뭐 진단은 어떻게 되고 예후가 어떻게 되고 또 기술적으로 보면 그 뭐 특허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구축을 해보니까 의학적 니즈가 굉장히 커요, 사실. 근데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구축하는데 좀 난이도가 있거든요. 예, 진입 장벽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근육만 연구하기 때문에 뭐 다른 연구진에 비해서 근육 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난이도가 있는 그 어떤 그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해서 마우스 모델도 구축하고 셀라인도 구축하고 해가지고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보시면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2021년도에 1년 정도 멘토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미국으로 진출을 할 때 어떤 분야로 진출을 해야 되는가 한 1년 정도 제가 이제 멘토링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멘토링한 내용을 가지고 그 리포트 논문을 쓴 겁니다. 논문 제목도 보면 굉장히 팬시해요. 여기 보시면 Market Selection for Biotech Science. 그러니까 바이오텍 사이언스가 어떤 시장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한 거예요. 1년 동안 저희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거기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듀션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연구 내용,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파악하고 분석을 해서 마켓을 어디로 정해줬냐면, 듀션으로 가라. 이래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오퍼를 준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어떤 계기가 됐죠. 요 전까지는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보시면 이제 분석만 하고 있었어요. 이 분야를 할지 말지를. 왜냐하면 환자도 많이 없고 우리나라에 이 듀션 연구하는 기업들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를 잘 했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할까 말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분석하기에는 글로벌로 가기에는 이 듀션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저희들이 리포트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시스템 만드는 거니까 뭐 여기 보시면 기존에 이런 엑손 스키핑 하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FDA에서. 굉장히 불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원인 유전자 기반에서 좀 시스템을 디벨롭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큰 문제가 이 인비보 표현형을 모성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물 모델이 잘 뛰어다니는 저희들이 이 듀션형 마우스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셀라인도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환자 피노타입을 모사하는 그런 연구 시스템을 디벨롭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근육계 난치성 질환에 뭐 관심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굉장히 연구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비트로에서 이 리포터 셀라인 다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보면 이제 환자에서 유래된 프라이머리 셀도 있어요. MDX 드라이브 프라이머리 셀도 있고. 그다음에 인비보는 요게 이제 실제 듀션 환자에서 셀라인을 만든 프라이머리 셀이 있어요. 셀라인이. 요게 지금 거의 1,000만 원 하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논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셀라인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듀션을 좀 제대로 연구하려면 빨리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로스플라이 모델, 그 다음에 뭐 여러 다, 그 다음에 분석 시스템까지 다 있고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들이 약물을 개발하고 있고, 현재까지 성과는 보면 뭐 합성신약 저희들이 합성한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리포지셔닝 이렇게 해서 지금 일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천연물 신약인데요. 요거는 그 피톤치드라고 여러분들 아마 아실 텐데 여기 경희대도 보면 뒤에 산이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저 숲속에 가면 피톤치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시내에 있는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피톤치드를 더 많이 아마 호흡을 하게 될 텐데, 근데 피톤치드가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아요. 그 피톤치드 안에. 그죠? 그래서 제가 피톤치드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50개 이상의 케미칼이 들어있거든요. 요걸 제가 한 2018년도 정도에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꽤 많이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어요. 뭐 그 항암 효과 있는 것도 있고 항대사, 뭐 비만 뭐 이런 다 있는데, 요거는 그 근육 질환, 근 감소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도 피톤치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드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요게 피톤치드니까 휘발성 물질이에요. 이게 퍼퓸이잖아요. 향기 나는 거니까 물에 잘 안 녹아요. 그 저희들이 이제 2018년도에 요 세드롤이라는 성분이 근 감소를 억제할 수 있다 이거 특허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갖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에 녹이지를 못하니까. 근데 어떤 모 회사가, 이게 이제 MFC라는 회사가 2018년도에 저희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하고 공동 연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도에 우리가 개발한 그 세드롤이라는 물질을 기술 이전을 해갔습니다. 왜 해가냐면 요 물질을 수용성, 여기가 이제 화학회사거든요.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그 케미칼을 물에 녹을 수 있게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술을 이전해가서 작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예. 요거는 이제 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신약 개발은 혼자 못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초기 결과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또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와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서 우리가 사실은 바이오가 할 수 있는 거는 초기 굉장히 좋은 기술을 이제 발굴해서 좋은 데이터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은 사실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예가 있어서 제가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들 파트너인데요. 보시면 이제 굉장히 많은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뭐 약대도 필요하고, 뭐 요게 MFC라는 회사, 있고 이제 또 그쪽 꽤 큰 회사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대웅제약이라고 하는 이제 큰 제약회사하고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과제를 공동으로 많이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그 선도센터 과제도 그 파트너 기업이 대웅제약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글로벌 파트너들인데, 예, 보시면 이제 뭐 이런 아카데미, 우리가 이제 원천 연구를 하기 위한 파트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약회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이자나라든지 뭐 노보 노르디스크든 이런 회사들은 그 원천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저희들이 2021년도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합성 기술하고 합성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오카인, 신규 마이오카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팅을 많이 했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뭐 글로벌 사업화 하는 건데, 요거는 뭐 조금씩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요게 이제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건데요. 이게 저희처럼 뭐 페이퍼 같은 회사가 왜 해외에 법인을 만드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NIH 과제 중에 SBIR 과제가 있어요. 요거는 연구하는 사람들은 좀 알아야 되는데, 요게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혁신 기술에 주는 과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연구팀이다 그러면 NIH의 이 과제를 수주를 하게 되면 우리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검증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근육계 난치성 질환 쪽에 뭐 새로운 어떤 혁신 신약 후보도 갖고 있고 뭐 시스템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좀 과제를 수주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는 어플라이를 못 하거든요. NIH 과제니까. 그래서 미국에 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미국 법인의 회사니까 이제 주주가 있을 건데 주주 구성이 이렇게 돼야 돼요. 미국 시티즌이 51%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미국에 단순히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는 이 과제를 어플라이 할 수가 없고요. 이 회사의 주주가
50% 이상이 미국인 이 주주가 들어와야지 비로소 이 회사에서 그 NIH 과제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2028년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근육계 난치성 분야에서 글로벌 탑10으로 가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뭐 기본적인 리소스가 필요한데 R&D 역량, 그다음에 플랫폼의 확장성, 그다음에 이제 회사니까 사실은 이 IPO 포트폴리오가 제일 중요해요. IPO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핵심적인 기술의 마일스톤인데, 뭐 보시면 이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어떤 기술의 R&D 성인이라든지 뭐 이런 듀션형 신약, 혁신 신약, 그다음에 이제 백업 물질을 확보하는 뭐 이런 중요한 단계들이 저희들이 구비가 되면 사실은 뭐 이걸 기반으로 해서 IPO까지 우리가 추진을 할 수 있는데, 뭐 저희들은 당장은 지금 이 IPO가 목표가 아니라 지금은 좀 R&D 역량을 더 키우고 플랫폼을 좀 더 확장하는 그런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뒤에 이제 우리가 뭐 계획할 계획이고요. 예, 여기까지 제가 전반부는 조금 그 연구에 대한 내용, 마이오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후반부는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기업을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